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가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크기가 어떤 크기인지 가로 세로 크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이제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트리뷰트이죠. 자, 이 비교를 할 만한 것이 뭐냐니까 어트리뷰트는 해당 오브젝트의 하부 요소, 하부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하부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전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할, 그죠? 사회 속에서 개인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 탭입니다. 자, 그 외에도 두 가지 탭이 있는데 심벌 부분과 그리고 파일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 예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괄적으로 인터페이스 빌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엑스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밑에 보면 또 몇 가지 아이콘들이 또 더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디버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단다거나 하는 것들 이렇게 달면은 화면이 자꾸 바뀌네.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달리죠.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 그럼 나중에 디버깅 할 때 이 브레이크 포인트만큼 디버깅이 되죠. 물론 이제 쓰고 나서 다 썼다 필요 없다 싶으면 이렇게 날려버리면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 때 특정한 구역을 하이라이트 할 때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특정한 구간이 숨어져 버리죠.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소한 팁들은 나중에 실제 우리가 앱을 개발하고 앱을 작성하면서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정도만 아셔도 뭐 엑스코드를 다룰 수는 있는데 그럼 한두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엑스코드의 프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퍼런스가 설정이죠. 여기 설정창을 열어서 엑스코드를 다양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고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에디팅 같은 경우죠. 텍스트 에디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가 자동 완성 기능, 코드 컴플리션 기능을 다 체크를 해뒀죠. 체크를 해뒀으니까 나중에 제가 코드를 작성할 때 단어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여기서 어떤 단어를 하나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IB라고 쳤을 때 IB라고 단어가 시작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키나 혹은 탭 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죠. 이런 것이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도 바로 엑스코드의 프레퍼런스 창에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덴테이션에 관련한 룰. 인덴테이션은 이제 들여쓰기 기능이죠. 들여쓰기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탭 한번 누를 때 몇 칸을 옮기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우리 실제 앱을 작성하면서 하나하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코드라고 하는 툴 자체가 상당히 정교한 툴이고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하루아침에 다 익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제가 실제 앱을 작성할 때 보여드리는 모습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그 기능들 하나하나들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팁이라든가 다양한 팁들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빼질 수가 없죠. 또 한 말 기능입니다. 헬프 기능.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뭐 런이라고 할까요? 런이라고 하면은 지금 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게 되면은 이 바로 메뉴 아이템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동작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해서 보시면은 헬프에서 런을 제가 입력하면은 이 런이라고 하는 동사 말에 해당되는 메뉴들이 표시가 되고 해당 메뉴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이것도 상당히 요긴한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은 그 해당 단어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고, 그죠? 가져다 대고 지금 이제 디드 리시버 메모리 워닝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바뀐 상황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퀵 레퍼런스라고 해서 조그만한 도움말이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그럼 디드 리시버 메모리 워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영어로 작성된 글을 읽다가 어떤 글을 보고 이게 무슨 글인지 잘 모르겠다, 무슨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 사전을 살펴보잖아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단어 중에서 낯선 단어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사전 단어를 열어서 해당 설명들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내용을 읽어보시고 보면 되게 이렇게 related document 해가지고 지금 제가 UIViewController.h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did receive memory warning이라고 하는 동사, 이게 어떤 동사이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동사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보려면 related document 해가지고 view controller programming guide for iOS를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보면은 바로 해당 문서 애플의 개발자 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샘플 코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샘플 코드도 같이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 있는 샘플 코드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예외 없이 다 훑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만 봐도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Organize라고 하는 창인데 이 창에서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나면서 이 창에서 해당 did receive memory warning이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보는 거죠. 책을 많이 읽어봐야지 글을 잘 쓰겠죠. 책을 많이 읽어본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작성해 놓은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많이 보는 거고, 그 남들 중에서도 특히 애플에서 작성을 해둔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많이 봐야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애플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모르는 동사들, 모르는 오브젝트가 나오면은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산자 캠퍼스에서는 항상 책을 읽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지, 단어 자체 어느 한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창은 Organize 창은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이죠. 제일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더라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Organize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나중에 한 번씩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자체도 보시면은 엑스코드랑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아이콘들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서 단어를 찾고 우리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툴의 이용 방법을 좀 더 익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으니까 더더욱 또 흥미롭고 더더욱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오브젝트들만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들만 살펴봤었는데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인스펙트 창은 특정한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파일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클래스에서 특정한 파일을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appdelegate.h라는 파일을 클릭을 했죠. 그럼 이 test3 appdelegate라고 하는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서 어떤 타입이고, 그리고 실제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고 하는 것들도 설명이 다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퀵 헬퍼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을 열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쓰는 경우에는 창을 열어놓기 힘든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이 창을 열어두면 좋습니다.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항상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낫죠. 아니면 노트북을 두 개를 나란히 펼쳐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맥킨토시 애플 컴퓨터는 듀얼 모니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는 저렴한 요즘 한 7, 8만 원만 주면은 좋은 LCD 모니터 조그만한 걸 하나 중고를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LCD 모니터를 하나 두고 그리고 그것을 맥북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듀얼 모니터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 똑같은 화면이 두 모니터에 뜨는 것이 아니고 두 모니터에 전혀 서로 다른 화면이 나타나니까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 개발 작업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니터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그 추가된 모니터를 맥북에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던가 그러면 두 모니터를 독립적으로 그 두 모니터가 두 개 다 독립적으로 화면을 제시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이 널찍한 그걸 뭐라 그러죠? 저 화면 큰 거 있잖아요. 맥에서 판매하는 거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러한 기종을 이용을 해서 아이맥이죠. 아이맥 그죠? 아이맥 같은 기종을 이용해서 이 창을 오른쪽 창을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바로 더블 클릭을 하면 해당 단어들이 오른쪽에 바로바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바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화면을 크게 열어놓고 사전을 항상 펼쳐놓고 있다는 거. 사전을 항상 펼쳐놓고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게 쭉 엑스코드의 기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능들은 우리가 실제 나중에 앱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또 익혀 나가게 되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군요. 이것이 이제 내비게이터들이죠.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있고 옆에는 심볼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와 프로토콜 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서드라든가 인스턴스 변수라든가 혹은 기타 프로퍼티 등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양한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되는데 아이콘 각각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는 클래스고 M은 메서드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말 찾기 기능인데 찾기 기능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면은 어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메소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인스턴스 변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찾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은 앱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슈 내비게이터와 옆에 있는 디버그 내비게이터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터들인데 내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터를 여기다 달게 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달린 곳의 위치가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 내비게이터에 나타나는 거죠. 보시다시피 어떤 파일에 어디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다 나타나죠. 브레이크 포인트는 나중에 우리가 디버그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아이콘 자체는 이제 로고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터미널 기반의 앱을 작성할 때 이 로고 내비게이터를 썼었죠. 지금은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